네, 이렇게 시장이 위축돼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보셔야겠죠. 지난주 VIP 모의 계좌에서 1등을 기록한 매니저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방금 상담 도와드렸던 신광석 매니저 다시 한번 나와주셨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비상사태 선포가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비상사태가 나오고 시장이 빠졌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반등 나오더라도 세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목표치, 1차 목표치까지 하단까지는 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도 상담 도와드릴 때도 종목들 지수 흐름과 연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잠시 뒤에 조금 자료 좀 재밌는 자료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좀 화면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좀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높아지잖아요. 네. 뭐 금이나 엔화 같은 것도 많이 눈여겨보시는데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걸 좀 지표로 삼으십니까? 일단 저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아실 텐데 뭐 우리가 가장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주식이죠. 근데 주식인데 안전자산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아주 빛나는 골드, 금이 되겠죠. 네, 금. 그리고 미국 돈이죠. 달러.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금, 달러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조금 의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좀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잠깐 지금 제가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실 텐데 제가 이전에도 가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입니다. 네. 특이하네요.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라 하면은 위험 자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좀 폭락도 나왔고 뭐 300만 원까지도 코인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됐었는데 시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달러가 어찌 보면 어떻게 안전자산이 됐을까? 그거는 이제 미국의 패권을 가져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뭐 금도 마찬가지고 다이아 반지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옛날부터는 사실 희소성이 없는 거였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비트코인을 좀 집중하자. 왜냐하면 잠깐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최초에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이번에요?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25일, 26일, 27일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때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때도 굉장히 핫했던 부분도 있었겠죠. 어떤 거였냐? 이란 중동발 이슈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안전자산으로 저는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만 안전자산이고 나머지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들, 알트 코인들은 다 솔직히 저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 특히 젊은 층한테는 디지털 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주가가 빠지면 비트코인 올라요. 오늘 지수가 갑자기 급락 나왔는데 비트코인 오히려 치고 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골드와 같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잠깐 보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그러니까 요게 일봉인데 엊그저께 중요한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인데 보이시죠? 여기랑 두 개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지금 요 1180원대를 이틀 전에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 라인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지지 라인이 굉장히 저점이 낮아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원달러라든지 비트코인이 계속 치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방으로 트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안전자산, 특히 뭐 의외시겠죠? 디지털 금 이쪽을 좀 추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한번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등등 이 과거 사례랑 비교해서 지금 시장을 좀 많이 분석하시잖아요. 네. 우리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대조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2002년, 2003년도 때 중국의 GDP 비중이 4.3%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작년 기준입니다. 중국 네. 전 세계 글로벌에서 GDP 경쟁력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6.7%.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기,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보시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카페나 커피숍만 가도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좀 노출해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도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중국의 GDP 비중이 그때 당시 03년도 때 중국도 그때 한 40% 넘게 빠졌는데 그때는 GDP 비중이 4.3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4배 가까운 GDP 비중을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 둔화가 될 수밖에 없죠. 심화된다면.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실 텐데 네. 코로나 문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단기냐 장기냐 봤을 때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과 다음 주까지가 고비다. 이거 잘 막는다면은 단기 이슈로 끝나겠죠, 당연히.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른 타 국가들이 못 막는다면 요거 문제는요, 한 3, 4개월은 지속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뉴스 나오면서 그걸로 경제지표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확대가 되고 있죠. 앞서도 장이 조금 그래도 하락해서 조금은 버티고 있다가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GDP 비중 4.3%, 현재 지금 중국의 GDP 비중은 16.7%. 당연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글로벌 증시가 힘들 수밖에 없고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도 대중무역 수출이 40%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미국 시장 말씀드렸죠. 미국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가에서 찍었습니다. 저점을 거의 찍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증시가 오파도 하락 구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오늘 반등이 나오다가 막판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단기 바닥, 개파락이 나면 단기 바닥입니다.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들 물어보신 분들은 많은데 백신주도 좋고 다 좋아요. 마스크는 좀 고점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주말 넘어서 이제 개학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휴교령들이 이제 각 도시마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체 관련 좀 많잖아요. 뭐 교육 관련 업체들, 동영상 관련된 교육 관련 업체들이란지 게임주, 외부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주들 위주가 이제는 좀 대장 역할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마켓 조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광섭 매니저의 마켓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는 뭐 ELW 상품 알려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종목으로 또 알려주십니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종목에서도 우리가 뭔가 해지를 걸 수 있는 네. 이런 또 이 부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잠깐 뭐 복습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보실 텐데 ELW는요 2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상품이고요. 종목이죠. ELW 풋은 시장이 떨어지면은 수익 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요. 오늘 하나 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 동그라미 친 날이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었었습니다. 이때가 한 17만 5천 원 정도가 종가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7만 5천 원을 셀트리온을 이날 매수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셀트리온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내가 매수했다면 한 5, 6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식만 매수해놓고 시장 빠지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거 물 타거나 뭐 물타기를 하든지 추가 매수 하든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렇죠. 근데 기관이라든지 이런 펀드, 이런 외국인들 펀드 회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해지를 겁니다. 뭘로? 종목 풋으로 해지를 거는데 셀트리온의 풋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풋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잘 안 써지네요. 네. 풋.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1,000만 원치 매수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계좌에서 포트에서 셀트리온을 17만 5천 원에 1,000만 원치를 매수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투자금만 10%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 1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셀트리온 풋이라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셀트리온이 17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이탈하면서 16만 7천 원까지 빠졌을 때를 계산했을 때 다음은 셀트리온 풋에 대한 그 종목 차트인데 ELW 셀트리온 풋이라는 종목을 100만 원치 매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35원이었습니다. 이때 35원인데 통상 이제 100원, 200원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원짜리 종목을 100만 원치 매수한다면 이게 최고점이 50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때 45% 정도의 수익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 보시죠. 셀트리온이 5% 빠졌으면 50만 손실이잖아요. 근데 빠지면서 이 셀트리온 풋이라는 종목을 내가 대체를 해지를 걸면서 매수를 한다면 100만 원에 얼마가 될까요? 4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셀트리온에서 손실 나는 거를 메꿀 어느 수가 정도 있네요. 그렇죠. 메꿀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 펀드 회사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내가 한 1,000만 원치 1억치를 매수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5% 10% 정도를 어느 정도 삼성전자 풋이라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으로 했지 보험을 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수익률이 1등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시장에 좀 하락이 나올 것으로 간주해서 풋이라는 종목을 어느 정도 큰 금액 말고 좀 작은 금액으로 해지를 걸었습니다. 1억 모의 계좌 기준으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해지를 풋이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좀 출연하게 됐는데 글쎄요, 뭐 이번 주도 제가 계속 추가 하락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뒀는데 뭐 다음 주도 뭐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2주 연속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신광섭이 시장이 떨어질 줄 알고 미리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푸시라는 종목을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고 수익 실현을 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셀트리온 종목을 매수했을 때 해지를 걸 수 있는 방법 ELW 한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을 이용해서 ELW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이슈가 중국에는 되게 악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2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미칠 영향은 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잠깐 소멸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상무부 로스 장관이 그 부분에서 언급했는데 일단 급한 건 코로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조금 그 2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CNBC에서 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 무역 협상 관련한 얘기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런 이슈들이 좀 잠잠이 들면 실무진들이 아마 협상한다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수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공포에 많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네. 저는 월요일부터 아까 화요일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지수 녹록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고 3개월 정도는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면서 반등 나오면서를 조금 한 최소한 2월, 3월까지는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 하나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이제 만약에 다음 주도 출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 투자 포인트라든지 또 지수 관련된 전략들도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준비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이 가기 전에 또 대응 전략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마지막 1월의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네. 1월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좀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차주에 어떤 이유로 단기 바닥을 잡는지 그리고 단기 바닥 잡았을 때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ELW 궁금하신 분들은 엠뱅글드 사이트 여러분들 4시 40분부터 진행하니까요. 신광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등 매니저의 무료 방송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